알함브라 궁전. 작은 도시 그라나다를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관광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은 바로 알함브라 궁전입니다. 아랍어로 불다라는 뜻을 가진 알함라가 어원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황토빛의 붉은 벽돌을 이용해 외부를 장식하고 흰 대리석과 삼나무를 이용해 내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해발 약 740m의 높이의 위치에 천혜의 자연 요새를 가진 이곳은 가로로 길게 뻗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건물들을 둘러싸고 견고한 성벽과 함께 13개의 탑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13세기경 안달루시아 지역의 이슬람 왕조에 의해 지어진 건물로 벽면의 조각이나 파티오라고 불리는 안뜰의 모습, 실내 장식들은 이슬람의 색채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슬람의 건축물에 1492년 기독교인들이 다시 탈환을 하게 되고 일부 건물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 지으면서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의 오묘한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라나다의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해 방문할 수가 있으며 입장권은 현장 구매도 가능하나 일 입장객 수가 한정되어 있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을 통해 미리 입장권을 구매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함브라의 홈페이지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입장 날짜와 함께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나스리 궁전의 입장 시간도 선택하여야 합니다. 알함브라는 크게 알카자바, 나스리 궁전, 까를로세 궁전, 파르탈 정원, 그리고 헤네랄 리페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개인 방문객의 경우 티켓 구입 후 정의의 문을 통과하여 알카자바, 까를로세 궁전, 나스리 궁전, 파르탈 정원을 거쳐 헤네랄 리페로 관람하는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이슬람의 화려한 문화와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에스파냐 왕조의 웅장하고 섬세한 문화를 느껴보러 떠나보십시오. 귀부인의 탑. 건물의 앞에 위치한 연못에 비치는 5개의 아치가 아름다운 장소로 알함브라 궁전의 초기 건물이며 왕궁 건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못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현재는 기도실과 귀족의 탑, 그리고 3채 정도의 집만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귀족의 탑은 북쪽으로는 알바의 신과 네바다 산맥을, 동쪽으로는 과수엄과 헤네랄 리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탑입니다. 귀부인의 탑을 마주하고 왼쪽으로 서 있는 3칸의 집은 14세기 이슬람인들이 유서프 1세의 통치를 받을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들로 건물 내부에는 많이 손상을 입었지만 흥미로운 그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려진 이슬람 왕조 시대의 그림입니다. 16세기 상반기까지 행해진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수와 연주가 등으로 구성된 원정 탐험대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까를로세 궁전.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으로 펠리프 1세와 에스파냐 왕인 페르난도의 상속녀 후아나와의 아들로 태어난 펠리프 1세로부터는 네덜란드를, 어머니로부터는 에스파냐와 나폴리, 그리고 신대륙의 일부를 상속받아 통치자가 되었으며 1519년 황제 막시밀리안이 죽고 까를로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외가로부터 상속받은 에스파냐 지역을 시찰하던 중 알함브라 궁전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슬람의 색채가 가득한 건물들에 대항하기 위해 이 궁전을 지으라 명령하게 됩니다. 당시 유행이었던 르네상스 양식의 사각 건물을 기본으로 내부에는 2층 회랑을 가진 원형 정원을 넣는 상당히 독특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화려하고 독특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되려 황량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2층으로 된 회랑은 기둥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1층의 기둥들은 단순한 도리아식 기둥을 사용하였고 2층은 기둥의 상부에 양볼 모양이 양쪽으로 나 있는 이오니아식의 기둥을 사용하였습니다. 까를로세의 명령에 따라 페드로 마추카의 설계로 지어졌으며 당시 그라나다에 살고 있던 무어인들, 즉 아랍인들이 자금 조달을 담당했으나 무어인 추방법이 공포되면서 무어인들의 반발이 생겨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 있었고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금의 지붕이 덮이며 완성되었습니다. 알카자바와 마주하는 서쪽의 파사드를 이용해 출입을 하고 있으며 흰색의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파사드가 가장 큰 볼거리입니다. 1층에는 도리아식으로 장식된 8개의 벽면 기둥이
2층에는 이오니아식의 벽면 기둥이 있습니다. 1층 기둥 가장 아래에는 다양한 부조가 새겨져 있으며 전쟁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층 기둥 사이에는 녹색 대리석 테두리를 난 부조가 조각되어 있으며 중앙의 조각은 필립 2세의 가문 문양이 조각되어 있고 양 옆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조각해 넣었습니다. 1층의 기둥 사이에는 파비아 전투의 모습을 메달리온 조각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화려한 파사드 장식과 독특한 구조를 가진 까를롯의 궁전의 내부는 현재 아람브라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층에는 다양한 타일 장식과 기둥, 문 등이 전시되어 있고 2층은 예술작품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원형의 정원은 매년 여름 그라나다 국제음악회가 열리고 있으며 정원의 중앙에서 소리를 내어보면 하울링을 통해 상당히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두 자매의 방. 라이온 정원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왕비의 거처로 사용되던 두 자매의 방입니다. 이름에서 오는 느낌으로는 두 자매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는 듯 하지만 쌍둥이처럼 꼭 닮은 두 개의 대리석이 바닥 판돌로 사용되어 두 자매의 방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사자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방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으며 팔각형으로 구성된 종류석 모양의 천장 조각인 모카랍의 장식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천장에는 모하메드가 그들의 신인 알라 신에게 계시가 적힌 석판을 처음으로 동굴에서 받았음을 기초하여 동굴의 종류석 모양으로 천장을 꾸미는 것을 모카랍의 장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지금은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지만 푸른색의 도료를 입혀 더욱더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방에서 바라보는 사자의 정원은 사자의 정원 모습 중에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의 정원에서 들어와 왼쪽에는 당시에 사용하던 화장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계단을 통해 위쪽의 방으로 이동할 수가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의 벽면 아래를 둘러싼 타일은 별과 십자가 마름모 등을 이용한 무한의 확장성과 대칭성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이슬람 특유의 타일 방식으로 꾸며져 있으며 벽에는 이슬람어와 식물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은 석회 조각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두 자매의 방 북쪽 끝에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천장의 일품인 린다하라 전망대로 연결이 됩니다. 아쉽게도 베란다 같은 이 방에 들어가 직접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는 없지만 아래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꼭 살펴보십시오. 이어진 길로 이동을 하다 보면 창밖으로 둥근 돔 형태의 지붕에 별 모양의 구멍이 뚫린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코마레스 왕궁의 목욕탕으로 왕가의 후궁들이 함께 목욕을 하던 장소로서 사원 목욕탕과 같이 냉탕, 사우나, 온탕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 모양으로 뚫어놓은 환풍구가 참으로 이채롭습니다. 창밖에 알바이신도 감상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알함브라를 전 세계에 알린 워싱턴 어빙이 집필하던 방을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어빙의 방은 따로 지도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니 벽면에 붙여둔 대리석 간판을 잘 찾아보십시오. 어빙에 관한 이야기는 어빙의 방이 보이는 린다하라 정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린다하라 정원. 나스리 왕가의 내부 관광을 끝내고 나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각형의 정원입니다. 물을 중요시하던 이슬람의 정원답게 정원의 중앙에는 분수가 위치해 있으며 이슬람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렌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1526년에서 1538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쪽의 통로로 나가게 되면 파트랄 왕궁과 연결됩니다. 단순화된 이슬람 정원의 기둥과 아치가 정원을 둘러싸고 있으며 정원의 남쪽으로는 라이온 궁전, 서쪽으로는 코마레스 궁전, 북쪽으로는 몇몇 방들이 있는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두 자매의 방 지하실에는 비밀의 방이 있으며 이 방의 한쪽 벽면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면 반대쪽의 방에서 완벽하게 전달이 되게끔 만들어져서 후궁들의 밀회나 시녀들의 밀담이 오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그와 함께 정원을 둘러싼 건물 중 가장 중요한 장소는 미국의 외교관이자 소설가인 워싱턴 어빙이 머물며 집필하던 방입니다. 어빙이 머물던 당시는 불황자와 노숙자들 그리고 각종 범죄자들이 판치는 폐허였으나
어빙의 소설 발매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아람브라에 대한 환상을 생각하며 이곳을 방문하게 되자 버려졌던 아람브라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슬람 문화를 간직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람브라의 구원자라고 불리는 워싱턴 어빙이 살았던 장소는 어빙이 사망한 지 150주기를 맞아 새 단장을 하고 2007년부터 일반에게 다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에서만 찬란히 빛나던 아람브라 궁전을 세계에 알리고 그로 인해 복원이 되었으니 충분히 아람브라의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의 배경이 될 것만 같은 나스리 왕조의 관광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름다운 실내와 아랍인들의 뛰어난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정원의 서쪽으로 연결된 통로로 나가게 되면 다시 입장이 불가능하오니 가급적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 둘러보고 싶으신 곳이 있다면 다시 발걸음을 돌려 내부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메수아르. 우리말로 하면 집무실 혹은 아련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곳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상당히 훼손이 심했던 장소 중 하나입니다. 까를로세가 스페인을 통치하게 되면서 황제의 종교적 색이 더딥혀져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화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색이 꾸며진 타일은 이슬람의 타일 문화와 그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석회를 이용한 벽면 조각은 우상 숭배를 금기시하던 율법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이 아닌 기하학적 문양을 활용하는 이슬람식 조각의 진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타일은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여 이슬람인들이 좋아하는 오렌지의 단면이나 별의 기하학적 형태를 아름답게 붙여두었습니다. 그와 함께 조각된 나무로 처리된 천장도 만나볼 수 있는데 단순한 나무가 아닌 오렌지의 단면 같은 모양과 다양한 색을 입혀놓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메수아르의 가장 큰 특징인 가톨릭 문화와의 접목은 그다지 높지 않은 천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불안정한 모습의 복층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곳이 가톨릭 황제가 이곳을 점령하고 예배당으로 쓰기 위해 만든 성가대의 구역입니다. 그와 함께 입구의 벽 옆으로 왕관이 씌어진 큰 타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까를로세가 이곳의 통치권을 가진 후 가톨릭의 흔적과 자신의 통치 기념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기하학적 문양의 중심에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헤라클레스 기둥과 함께 까를로세의 좌우명이던 플루스 울트레, 즉 한계를 넘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건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4개의 큰 기둥의 주두, 즉 기둥의 최상부에는 파란색을 배경으로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알라에게 영광을 등에 알라신을 위한 기도문들이 적혀 있어 왕관과 타일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라에 대한 기도문이 쓰인 이곳의 4개 기둥 아래에서는 재판이 열렸다고 전해집니다. 메수아르의 방끝에는 기도실이 있으며 너무나도 아름다운 석회세공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치형 창문들은 모두 이슬람의 성전인 메카를 향해 나 있으며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한 기도를 올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메수아르의 뜰. 정원의 한가운데 소리 없이 흐르는 작은 분수가 있고 북쪽으로는 3개의 아치를 가진 메수아르의 벽면을 볼 수 있으며 남쪽으로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코마레스 궁전의 파사드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북쪽의 메수아르 궁전 쪽으로는 아름다운 천장을 가진 황금 예배당이 있습니다. 잘 짜여진 나무 천장에 금박을 입혀두어 경건함과 화려함을 갖추고 있으며 초기 평평했던 천장을 뾰족하게 세운 뒤 입체감이 있는 천장 모양으로 입체감 있게 구성을 했고 나무를 조각하고 금박을 붙이는 형태로 건축하였습니다. 황금 예배당의 반대편에 있는 남쪽의 코마레스 궁전 파사드는 2개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사드 앞의 공간은 코마레스 궁전의 방문을 위해 기다리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른쪽은 왕족이 사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왼쪽은 야라야네스 궁전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코마레스 궁전의 파사드는 이슬람 건축 양식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층에 위치한 창문을 둘러싸고 이슬람어로 알라만이 유일한 신 등의 기도문을 새겨두었고 대칭성과 무한성을 잘 나타내어주는 이슬람식의 타일이 1층의 2문을 둘러싸고 있으며 석회 세공을 이용한 화려한 파사드도 이슬람의 뛰어난 세공 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러한 타일의 아름다움과 수학적으로 뛰어남은
21세기가 되어서야 자세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과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2007년도에 연구 자료를 통해 오늘날 수학자들이 말하는 펜로즈 타일링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500년 전 이미 이러한 수학적 계산에 따른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슬람인들이 참으로 놀라워 보입니다. 중간 안내. 헤네랄리페 감상을 끝낸 후 아람브라의 본궁으로 가기 위해선 아람브라 혹은 알카자바라 적혀진 표지판을 따라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헤네랄리페 정원의 옆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쭉 뻗은 사이프러스 나무로 둘러싸인 길이 나타나게 되며 그 길을 따라가면 다시금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갈림길에서 작은 다리를 건너 알함브라 방향으로 약 10분가량 내려가게 되면 다시금 찬란한 이슬람과 황금시대의 스페인 문화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각자의 나스리 궁전 입장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약되어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지나게 되면 입장이 불가하니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맞게 방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알함브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물의 계단. 헤네랄리페의 서쪽 건물에서 돌아 나오면 만날 수 있는 물의 계단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알함브라는 전반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런 아람브라보다 더 높은 시에란의 바다선에서 지형의 차이를 이용해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러한 높이의 차이를 이용해 물탱크와 물레방아 등을 이용한 관계수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산으로부터 내려온 물은 물의 계단을 통해 헤네랄리페를 거쳐 알함브라의 본궁 방향으로 흐르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 헤네랄리페는 그라나다 왕의 여름 별궁으로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슬람 방식의 정원이 있는 곳이며 놀라운 관객예술과 섬세한 조각들이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원을 가지고 있는 헤네랄리페를 천천히 둘러보시고 이슬람인들의 정원 문화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사원 목욕탕. 메스키타의 목욕탕 혹은 폴리나리오의 목욕탕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이슬람의 목욕 문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둥근 형태의 지붕을 가져서 모스크의 스페인어인 모스키타 욕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알함브라 성벽 안에 사는 시민들을 위한 공용 목욕탕이었습니다. 1302년에서 1309년 사이에 당시 왕이었던 술탄 마호메트 3세의 명으로 지어졌습니다. 내부는 수증기를 이용한 습식 사우나 시설과 냉탕, 온탕 등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당시 사원 근처에 있던 것으로 보아 기도 전 몸을 깨끗이 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층 구조로 된 목욕탕의 2층에는 목욕탕을 관리하던 인사들과 목욕 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베란다를 볼 수 있습니다. 사자정원. 이곳을 설명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화려함, 섬세함.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아깝지가 않은 사자의 정원입니다. 35m와 20m 크기의 중앙정원은 124개의 아름다운 기둥과 기둥 사이의 말 발굽형 아치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정원의 가운데 놓인 분수는 12마리의 사자가 분수를 바치고 있는 모습으로 유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동물이나 사람 형상 동상을 성에 둘 수 없었지만 왕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왕과 후궁만 있는 곳이라 이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 생명의 강을 뜻하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으며 12마리의 사자의 입에서는 시간에 따라 한 마리부터 12마리까지의 물이 나와서 시간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수조의 주변으로는 아름다운 시가 이슬람어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만년설이 덮인 네바다 산맥에서 끌어와 헤네랄리페 근처의 집수장을 통해 이곳까지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이 넓은 공간에 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그들의 관수 기술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이곳의 기둥과 아치들은 상당히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치에는 꽃과 풀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아라베스크 석회 세공으로 가득하며 가로로 형성되어 있는 상단의 석고 세공은 나자르궁의 주인이었던 스페인 이슬람의 마지막 왕조 나스리 가문의 모토인 정복자는 오직 알라뿐이라는 내용이 이슬람어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샘 같은 분수를 덮고 있는 지붕은 이슬람 건축 기술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종류석으로 조각한 모카라베 양식과 함께 반구형으로 만들어진 참나무 조각 양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모카라베 양식은 12세기경 이슬람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건축 양식으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40세가 되었을 때 히라산의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 천사 지브릴로부터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여 건축물의 내벽을 동굴로 생각하고 동굴 안에서 자란 종류석에서 모티브로 하여 조각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덮여져 있으며 남쪽에 아벤세라에스의 방 동쪽에 있는 왕의 방에서 북쪽 방향의 두 자매의 방 등이 아름다운 모카라베 장식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곳들은 당시 아람브라 궁전에서 생활하는 왕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슬람의 왕인 술탄과 그의 후궁, 그리고 여성인 시종들만 출입이 허가된 곳이며 왕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남성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장소로 오늘날 하렘이라는 말로 불리는 여성 전용 공간 중 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후궁은 6천여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라야네스 뜰 7m의 폭을 가진 35m 길이의 아라야네스 안뜰입니다. 가운데는 양쪽의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로 채워진 작고 길다란 연못이 있으며 그 연못의 양창축, 즉 긴 방향으로는 아라야네스라는 관목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라야네스는 도금냥이라는 이름의 도금냥목 쌍떡잎 속시식물로 천국의 꽃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 있는 이 장소는 아람브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장소로 가장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본다면 호수와 그 호수에 비친 코마레스 탑과 7개의 아치문을 사진에 담을 수 있으며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름다운 아치형문 7개가 각층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사진에 담을 수 있습니다. 남쪽은 까를롯의 궁전과 접해 있으며 서쪽은 메스하루 궁전, 동쪽은 코마레스 궁전입니다. 우선 아라야네스 안뜰, 남쪽과 북쪽으로 있는 7개의 아치들은 이슬람의 우주 철학에서 볼 수 있는 7개의 천국에서 기인한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치 표면에는 다양한 문양과 알라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랍어로 아름답게 장식해 두었습니다. 그 아치 뒤로는 회랑이 있으며 회랑의 벽면에는 16세기에 만들어진 현대적인 감각의 도예 타일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일들은 당시 모습을 본뜬 복사본으로 원본은 까를로스의 궁전의 아람브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타일이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구리를 활용해 녹색을 표현하고 망간이나 철광석을 활용해 노란색과 황색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발트를 이용해 파란색을 만들어내던 당시의 기술에서 기인합니다. 대사의 방은 당시 세계 각국에서 방문하는 대사들을 만나던 방으로 유럽의 대항해 시절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으로부터 신대륙 탐험에 대한 허가증 혹은 지원 계약서를 받은 장소로 유명하고 코마레스 궁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방 중 하나입니다. 사면에서 아름다운 격자를 가진 창문을 통해 해가 쏟아져 들어오고 아랍어로 왕이 지켜야 할 일과 알라신에 대한 기도로 아름답게 조각된 벽과 함께 가로 세로 11m 넓이를 자랑하는 천장을 8,014개가 넘는 삼나무 조각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아랍인들이 생각하는 7가지 모양의 우주를 그렸으며 색색깔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벤세레헤스의 방. 사제의 정원 남쪽에 위치한 아벤세레헤스의 방은 아람브라에서 공개되고 있는 방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방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란 1492년 이사벨 여왕에게 스페인의 땅을 반납하고 아프리카로 떠난 스페인 이슬람 왕조의 마지막 왕인 보아부딜과 아벤세라의 사이에 발생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라나다 이슬람 가문 중에 왕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던 아벤세레의 가문의 한 청년이
왕의 후궁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미래를 나누기 위해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하렘의 벽을 타고 오르다 발각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큰 신뢰를 보여주던 가문에서 왕의 후궁과 사랑에 빠진 사실에 크게 분노한 당시 왕인 술탄 부하부들은 연회를 가장하여 아벤세레 가문의 남성들을 궁전으로 초대했고 무려 36명의 젊은 남성의 목을 이곳 아벤세레의 방에서 베었습니다. 당시 아벤세라의 가문의 젊은이들이 흘린 피해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분수로 흘러들어 사자의 입에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는 이야기로 당시의 잔혹했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잔혹한 이야기와는 반대로 이 방은 아름다운 조각과 뛰어난 이슬람의 과학적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무척이나 무더운 여름 한 면만 뚫려있는 방의 구조상 정원으로부터 더운 공기가 유입이 되면 방 안에 위치한 작은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공기로 인해 열의 대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뜨거운 공기는 상층부로 올라가게 되고 건물의 천장 아래에 만들어진 창문을 통해 뜨거운 공기는 배출되는 자연적인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의 중앙에 있는 분수는 단순히 방을 꾸미기 위한 기능보다는 이렇듯 무더운 남부 스페인에서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학적인 장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장으로 이름나 있는 이곳의 천장은 팔각형의 별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카라베 장식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색색깔의 타일이 둘러진 벽과 섬세하게 조각된 다양한 모석의 석회 세공은 보기만 해도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알카자바. 가로로 길게 뻗은 모습의 알함브라 궁전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알카자바는 9세기경부터 13세기까지 지어진 요새 역할로 쓰인 장소입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군인의 숙소와 목욕탕과 함께 많은 망루가 있었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터만 남은 군인들의 생활 공간을 지나서 가장 높이 위치하고 있는 벨라의 탑을 올라가 볼 수 있으며 벨라의 탑에서는 알함브라 궁전과 알바의 신지구를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저 멀리 눈 쌓인 스페인의 네바다 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방. 사자정원의 동쪽에 위치한 이 방은 왕의 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혹은 18세기경 법원으로 쓰여져 심판의 방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사자의 분수와 연결되어 있는 분수 뒤쪽에 위치한 이 공간은 5개의 공간이 일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3개의 방과 그 방들 사이에 깊은 어둠이 드리워진 연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공간은 모카라베 장식에 가미된 아치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길게 연결된 왕의 방의 동쪽에 위치한 둥근 아치 뒤쪽으로는 3개의 천장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긴 타원형의 천장에는 나무 프레임과 양 가죽 위에 그린 그림으로 중앙에는 10명의 왕이 앉아있는 모습의 그림이 있으며 양 끝으로 다른 사람과 동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림입니다. 중앙 천장의 그림은 스페인 이슬람의 나스리 왕조 최초의 왕 10명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두 성을 배경으로 이슬람과 카톨릭의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양옆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서프 3세 궁전터. 1718년 철거될 때까지 그라나다를 다스리는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던 궁전이 있던 장소입니다. 요서프 3세 때 지어진 건물로 나스리 문화 최고 성장기에 지어진 건물이며 연못을 둘러싼 건물의 집합체 형태가 반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즉 작은 연못을 둘러싼 건물의 집합체들이 모여 하나의 구역이 되고 그 구역들이 현재 남아있는 중앙연못을 둘러싼 건물을 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큰 연못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2개의 연못을 중심으로 하여 두 부분의 주거지 건물들이 모여 한쪽의 벽면을 구성하였고 오른쪽으로는 2개의 욕조를 가진 목욕탕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막 지역인 이슬람 문화의 결정체였던 아람브라는 수압을 이용한 관수, 지대를 이용한 관수 등을 이용하며 분수와 수도가를 구성하였고 그에 따라 분수와 연못, 그리고 목욕탕들이 아직도 아람브라의 구석구석에서 당시의 생활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의 문. 알함브라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남쪽에 위치한 이 문은 까를로스의 기둥과 함께 이용되는 이 왕궁의 주요 입구 중 하나였습니다. 이중문 구조로 되어 있는 문 중 안쪽의 문 아치에 새겨진 비문을 보면 이 문은 유서프 1세의 재임 기간인 1348년의 6월 크리스마스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까를로스의 계단을 올라와 처음 마주하게 되는 외벽은 기둥 부분과 벽돌로 쌓아 올린 아치문을 볼 수 있으며 아치문의 중앙에는 이슬람의 5가지 기본 율법을 의미하는 다 펴진 손 모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벽을 통과해 내부문을 살펴보면 철문 위에는 가리비 모양이 조각되어져 있으며 그 위로 사선이 그어진 조각의 중심에는 털 장식을 한 열쇠가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이 열쇠는 십자가와 같은 믿음의 상징이었으며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줄리어스 어빙은 이 두 가지를 묶어 손이 내려와 열쇠를 집어 문을 열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는 상당히 멋진 구절을 써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왕궁인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조각이 문의 상단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품은 가톨릭 신자인 당시 군주의 명령에 의해 조각되었다고 합니다. 중앙의 문은 무쇠로 만들어졌으며 뒷면에는 당시에 만들어져 사용되던 잠금 장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철문의 양옆에는 아름다운 모양의 대리석 기둥이 말발굽 아치를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마레스 목욕장. 이곳은 3가지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층 건물로 이루어진 구역은 음악을 연주하는 악스의 방을 2층에 두고 1층에는 목욕을 하다 잠시 쉬거나 옷을 갈아입는 구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옆의 방은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던 냉탕 구역이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이곳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온탕과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열탕이 위치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천장에 별 모양으로 뚫려진 환기창입니다. 뜨거운 물로 인하여 가득한 수증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당시의 높은 과학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럽에서 잘 볼 수 없는 목욕탕 시스템을 과거로부터 볼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곳 알함브라만 해도 무려 8개의 목욕탕이 발견되었습니다. 알카자바의 목욕탕, 이곳 코마레스의 왕실 목욕탕, 유서프 3세 궁전, 산타마리아 델라 아람브라 성당 뒤, 사이프러스 길 옆의 주거지역 등 8개의 목욕탕이 있었을 만큼 알함브라, 즉 이슬람의 목욕 문화는 로마의 목욕 문화만큼이나 발달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파르탈 기도원. 귀부인의 탑 오른편에 위치한 자그마한 기도원은 14세기부터 유서프 1세의 통치를 받던 시기에 지어진 다른 기도원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아치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는 작은 사원으로 외부의 장식은 거의 모두 손실되었지만 아름다운 창문의 격자 창살과 특이한 격자 문양의 천장이 말발굽 모양 아치와 함께 작지만 아름다운 기도원을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헤네랄리페의 관계정원. 표 검사를 받고 계단을 올라와 오른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이슬람 문양 아치를 넘어 길게 뻗은 중앙수로를 중심으로 양옆에서 가느다란 물줄기를 쉴 새 없이 뿜어내고 있는 물의 정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 같은 대칭을 이루는 이 분수는 뜨거운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한여름 건물의 온도를 내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수의 왼쪽인 서쪽의 벽면은 가톨릭 세력이 이곳을 탈환 후 건축하였으며 개방형 아치를 통해서 건너편의 아람브라 궁전과 알바이신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네랄리페의 낮은 정원. 1931년 조경되기 시작하여 1951년까지 약 20년간 프란치스코 모레노라는 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진 동서로 길게 뻗은 안뜰로 헤네랄리페를 가는 도중 가장 먼저 방문객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정방 십자가 모양으로 구성된 작은 분수들을 둘러싸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수들이 상당히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중 과수원이었던 곳을 공공의 공원으로 만들었으며 1952년에
정원의 끝에 야외 공연장을 만듦으로써 음악회와 댄스 축제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가로이 걸어가게끔 구성되어 있는 이 정원은 그라나다의 전통적인 방식의 정원으로 바닥에 새겨진 타일 모자이크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 건물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치형 입구의 상단 중앙에는 이곳이 알함브라 왕가의 검문이었음을 알려주는 작은 상징이 조각되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입장권 검사가 한 번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